더낙찰TV 류여송입니다. 오늘은요, 비교적 소액으로도 매월 월세 받을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울에 있는 다가구는 내 투자금이 어때요?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익률은요,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다가구는 가지고 있으면 집가 상승으로 추후에 시세 차익도 기대가 가능하죠. 하지만 내 투자금이 많진 않지만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방에 있는 다가구 하셔야겠죠. 하지만 지방에 있는 다가구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좀 불안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차를 타고 3시간을 걸쳐 대전에 내려와 봤습니다. 제가 지방에 있는 다가구는 종종 실내에서 소개를 드리긴 해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직접 물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대전 서구 둔산동입니다. 이 둔산동은요, 대전의 중심지입니다. 중앙행정기관들도 있고요, 여러 관공서도 있고, 그리고 크고 작은 기업체들도요, 이 둔산동에 몰려 있습니다. 대전의 대장아파트도 둔산동에 있죠. 그만큼 입지와 인프라가 좋은 곳이라 수요도 풍부하고 공실 걱정도 없는 곳입니다. 이런 둔산동에 상가 하나와 원룸 16개가 있는 아주 우량한 건물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물건은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토지 70평, 건물 면적 130평의 상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2억 9,700만 원대 나왔으나 현재는 한 번 유찰돼서 9억 800만 원대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리상의 이슈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29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점포 포함 17명의 임차인이 있지만 대항력이 없고요.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도 권리에 문제가 있을 만한 특이사항은 없으니 안심하고 입찰하셔도 되는 물건입니다. 대전 여러분들 다가구 보실 때 반드시 좀 확인하셔야 될 게 원룸 수요가 충분한 곳이 있고요, 또 투룸 수요가 충분한 곳이 있어요.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둔산동은 원룸 수요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공실 걱정은 없는 곳이긴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물건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물건지 보시면 1층에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3개층으로 이루어진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1층에 상가가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요즘은요, 주거용으로만 이루어진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대출이 좀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감정가의 한 60%가 최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1층에 상가가 있는 근린주택은 대출받는데도 유리하고요, 추후에 대출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투자금이 좀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 추후에 매도까지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상가주택 위주로 보시는 거는 아주 좋죠. 하지만 오늘 물건 또 상가주택에다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주차장 수는 굉장히 좀 부족해요. 주차를 할 수 있는 건 한 3대 정도 지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둔산동도 젊은 분들은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둔산동이 위치가 나쁘진 않거든요. 지하철역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앞에 버스가 지나다니는데 버스를 타고 중심 시내까지는 한 5분 정도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없는 수요들도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제가 건축물 현황도를 보니까요, 오늘 물건은요, 분리형 원룸으로만 보이는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가구는 여러 수요층을 품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공장에 다니는 아저씨, 또 직장에 일하시는 아줌마,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뭐 알바생, 백수까지 여러 수요층을 품을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오늘 물건은 원룸밖에 없기 때문에 한 수요층밖에 좀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그리고 오늘 물건이 전체 토지는 70평인데 한 40평 위에 좀 올라갔거든요. 방을 층마다 좀 6개를 뺐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룸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우편물이 엄청 쌓여 있거든요. 아마 경매 당하고 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유추도 해봅니다. 우리 한번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니요, 하루에 3명씩 와요. 그러면은 30일이면 100명 와요. 여기가 대전, 대치동, 청담동. 그냥 여기 월세 사시는 분들 한 80% 차요. 딴 데는 50%도 안 차요. 안에 가면은 타일 박혀놨어. 타일 입었자 한 200만 원, 300만 원이면 해요. 이거 잘하시네요. 들어요. 커피 한 잔 줄게. 네, 제가 실내 이제 내부에 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좀 하나 좀 단점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 부분이 굉장히 좀 좁아요. 어쨌든 이게 2017년도에 지어지니까 타일이나 뭐 계단이나 이런 상태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좀 올라가 볼게요. 타일이 보통 다가구 뭐 다중주택 가보면 유광으로 타일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무광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광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플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 굉장히 좀 어둡긴 한데 여기가 2층이거든요. 확실히 좁은 면적에 방을 6개 빼다 보니까 지금 문도 좀 약간 좀 작은 편이고 전체적으로 좀 작은 느낌은 있어요. 약간 서울에 있는 다중주택 보는 느낌은 드네요. 이거는 아마 보일러실이겠죠? 네, 보일러실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 있고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아이고야, 이 타일이 깨져가지고 지금 테이프로 좀 붙여놨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앞에 철물점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좀 듣긴 들었거든요. 이거 누가 보증금 못 돌려받고 하니까 술김에 막 깨고 막 그랬었나 봐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그래요. 노란 테이프로 지금 다 붙여놨거든요. 타일이 깨진 흔적이 있네요. 근데 이건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타일 깨진 거 보고 입찰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굳이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3층이고요. 이게 불이 좀 빠르게 반응하진 않네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어둡고 이분인 것 같아요. 지금 다 뜯어지고 부셔지고 전기 제한한다라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좀 먼지가 좀 많이 쌓인 거 봐서는 이쪽은 공실일 수도 있고 아마 이분이 이거 되게 심하다. 타일을 다 부셔놨어요. 지금 보세요.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아이고야 아이고 이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3층도 동일하게 6개 호실이 있고 이쪽도 타일을 다 깨트려 놨네요. 아이고 제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여기도 부셔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4층이거든요. 4개 호실로 되어 있고 제가 지금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 사실 이 공간이 공용 주방이거든요.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방 안에 취사시설을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공용 주방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들어가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3x3호는 2룸 혹은 1.5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방은 좀 더 클 수도 있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이쪽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긴 테라스가 있어서 월세를 좀 높여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태를 보니까 청소도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매로 넘어가고 나서 좀 방치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옥상이죠. 네, 옥상에 왔습니다. 방수 페인트는 한번 벗겨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공사비도 좀 책정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곰팡이도 좀 보이고 관리가 안 되어 있었던 건 맞네요. 아이고 이것도 무너져 있고 이게 어떻게 여기 아마 물이 많이 끼다 보니까 곰팡이고 뭐고 페인트가 좀 다 벗겨졌는데 낙찰 받으신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좀 보수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둔산동에 여기가 다 다가구잖아요. 높은 건물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오면 뻥뷰를 좀 경험할 수는 있죠. 전체적으로 좀 둘러봤고요. 이제 부동산도 한번 들려보고 시세도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오늘의 물건 월세 어느 정도 좀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몇 군데 좀 들렸다 나왔고요. 시세를 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익률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는요, 낙찰가 가정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예상 낙찰가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낙찰가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우리가 취등록세도 있고 기타 이전 비용들이 있습니다.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 건물 내가 낙찰받기 위해서는 10억 5천만 원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내 현금 다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받죠. 한 85% 대출 받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8억 5천만 원이죠. 초기 투자금은 2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룸 시세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저희께 약간 분리형 원룸이거든요. 그래서 한 35에서 준신축급은 한 4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물건이 거의 준신축에 가까운 원룸이기 때문에 한 4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원룸이 총 16개 있었습니다. 500에 40만 원 16개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64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1층에 뭐가 있었죠? 상가가 있었습니다. 상가가 현재 시세로 보증금 2천에 120만 원까지도 세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총 보증금은요 1억 원이 되고요, 월세는 72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1억 원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회수가 되죠. 많은 분들이 이 보증금, 우리가 신탁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신탁사가 지정한 은행에 예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세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1억 원이 회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순투자금은
1억 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받잖아요. 현재 이자율 5%로 가정을 하면요, 월에 이자가 한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월세가 720만 원 들어오고 이자가 350만 원 나가니까 월 순수익은 37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내 투자금 1억 원 들어가고 월에 370만 원이 남는 거죠. 그럼 수익률은요 44%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오늘 물건은요, 이 둔산동에 있습니다. 단기 임대 플랫폼 33M2라든지 수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방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33M2 돌려보는 것도 내 물건의 월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월세가 올라가면요, 내 물건의 가치도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제가 주변에 나와 있는 다가구 시세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완전히 비슷한 물건들은 없습니다. 1.5룸이 13개 있는 요 아래 상가가 있는 건물, 2019년에 나온 거는 한 13억 정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비슷한 2016년에 지어진 엘리베이터가 없는 원룸 18개로만 구성되어 있는 다중주택이 현재 한 12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도 한 비슷한 시세이지 않을까, 감정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물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물건은요, 1인 가구가 굉장히 선호하는 둔산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좋기 때문에 수요도 풍부하고, 수요가 풍부한 만큼 공실 리스크도 적은 곳입니다. 공실 리스크도 없지만 추후에 매도하기도 훨씬 더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는요, 서울 대비해서 수익률이 월등히 좋습니다. 서울의 최근 낙찰 사례를 보면요, 실투자금은 거의 5억이 넘어가요. 근데 나한테 떨어지는 순수익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은요, 투자금이 한 1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월 순수익은 한 370만 원까지 예상이 됩니다. 서울 대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괜찮죠. 세 번째, 오늘 물건 둔산동에 있기 때문에 단기 임대 플랫폼 활용도 가능합니다.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죠. 둔산동은 중심 행정구역이기도 하고요, 여러 관공서도 있고 기업체들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주 출장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임대 플랫폼을 활용을 많이 하겠죠. 지금 받는 월 순수익보다 더 올릴 수 있는 아주 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사실 대전에요, 전세 사기 이슈로 신탁 대출 받고 임차를 세팅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조금 다릅니다. 최근에 이 대전 둔산동에 낙찰 받으신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거의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물건이 다중주택이에요. 사실 현재는 위반상에 걸리진 않았지만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취사시설 부분은 또 위반으로 등재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세 번째는요, 이게 한 7년 차 된 준신축에 가까운 물건이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좀 부셔 놓긴 했어요. 그래서 일부 수리 비용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 둔산동 지역이 그 리모델링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7년 차 됐기 때문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운영하다가 매도하시는 방향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의 입지가 좋은 둔산동의 준신축급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내 투자금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요, 하실 수 있는 다가구 건물은요, 경매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꼭 서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방이라 하더라도요, 수요와 입지 조사만 충분히 하신다라고 하면 들어가실 수 있는 물건은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으시지만 나는 혼자 하기 좀 두렵다, 내 투자금으로 어떤 다가구 건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더 낙찰TV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변화의 첫걸음은요,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유튜브만 보고 수업만 듣는다라고 해서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변화에 저희 더 낙찰TV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 낙찰TV가 궁금하신 분은요,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낙찰받고 매도할 수 있는 그날까지, 될 때까지 저희 더 낙찰TV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더 낙찰TV의 류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